오영수 원작 갯마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옹기종기 엎딘 초가가 20집이나 될까 말까한 이 작은 갯마을엔 유독 과부가 많다. 혜순이도 과부였다. 과부 중에서도 가장 젊은 23 청상이었다. 해녀의 딸인 혜순이는 10살부터 잠수를 배웠으며 19엔 성구에게 시집을 갔다. 혜순에게 장가들기가 소원이던 성구는 그녀를 아꼈다. 성구는 그녀에게 물일도 시키지 않았다. 물일을 나가네 못 나가네 하다가 토라지기라도 하면 성구는 그 억센 손으로 혜순이를 잡아당겨 토실한 허리가 으스러지도록 껴안곤 했다. 고등어철이 왔다. 칠성레배로 이 마을 고기잡이 8사람이 한 패로에서 떠나기로 했다. 이런 원양 추롯된 되도록이면 같은 고장 사람들끼리 패를 짠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잡이 마을에는 같은 달에 난 아이들이 많다. 이 화원리에만 하더라도 같은 달에 난 아이가 5이나 된다. 어머니, 댕겨 올랍니다. 아유, 그래. 성구야, 몸 조심하거라. 에? 아이고, 야야, 니 뭐하고 있나? 퍼뜩 따라 나가서 배웅하지 않고, 에? 야. 네, 갔다 올기다. 몸 조심하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카이. 그저 내만 믿고 맘 편히 있거라. 야. 내 없는 동안 어머니 잘 모시고. 니 절대로 물질 나가면 안 된다. 알아들었지? 좋은 날씨였다. 뱃전에는 아낙네들이 제가끔 남편들의 어구며 그동안의 신변 연모들을 챙기느라고 부산하다. 돛이 올랐다. 썰물의 서풍을 받아 배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사내들은 노를 걷고 자리를 잡는다. 무틀 향해 담배를 붙이려던 마니 아버지는 깜박 잊었다는 듯이 배꼬리로 뛰어오면서 입에 동그라미를 하고 제 아이 이름을 고함쳐 부른다. 아이 대신 그의 아내가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물기슭을 뛰어들며 귀를 돌린다. 마니야! 어이, 마니야! 아, 와예! 꼭 그렇게 하거라! 알았지? 뭘 내 해? 시킨 대로 해! 아, 뭘 말예? 아, 어젯밤에 말한 건 말이야! 알았어, 예! 오직 성구만은 돛줄을 잡고 서서 마을 한모퉁이에 눈을 받고 있다. 거기 돌각담에는 혜순이가 손을 뒤로 붙이고 섰다. 성구는 이번 한철 잘하면 옷장을 하나 마련할 작정이었다. 배는 떠났다.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그들의 얼굴엔 희망과 기대가 깃들어 있을 뿐 조그마한 불안의 그림자도 없었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믿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그들에겐 기상대나 축구소가 필요치 않았다. 체험에서 얻은 지식과 신념은 어떤 이변에도 굽히지 않았다. 출할 날을 받아놓고 선주는 풍신과 용신의 제사를 올렸다. 좋은 날씨에 물때 좋겠다. 바람도 서풍이라 무슨 거리낌이 있었으랴.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솜구름이 양떼처럼 피어오르는 희미한 수평선을 향해 배는 벌써 까마득하다. 아이고, 배 타고 나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한 석 달은 된 것 같구만. 혜순아, 니도 서방 보고 싶지? 아유, 아이라 예성님. 아니긴. 아, 근데 와 얼굴은 벌개지다. 보고 싶기도 할 기다. 내가 니처럼 젊을 때는 서방이 배 타고 나가면 왜 그리 보고 싶은지 다신 배 못 타게 해야겠다, 안 그랬나? 아이고, 봐. 혜순아, 니도 성구 배 못 타게 할 기가.
아이라예.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엔 노인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백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캘 뿐 한가하다. 사흘째 되던 날, 윤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아까야, 저 구름빨 좀 보거라. 뭔 일 났겠지? 윤가 네 말대로 심상치 않구만. 보거라, 저 물빛 좀. 아무래도 큰 개 오고 있는갑다. 배는 대마도 쪽으로 갔을 테제. 고기 때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아무래도 편의 징조였다. 크고 사나운 물결인 너울이 몰려올 때면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왔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헤어졌다. 그들의 경험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어머니. 혜순아, 걱정 말거라.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이리 큰 너울이 몰려드는데 배 타고 나간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쩝니까?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기다. 그럴 리 없다. 아이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가 너울 들이치면 우짤락합니까? 큰일 납니다. 퍼뜩 단집으로 올라가입시다. 그래. 혜순아, 수비 어머니 말이 맞다. 빨리 단집으로 올라가자. 무서운 밤이었다. 깜깜한 지랴.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건 마치 바다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무틀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모래톱을 넘어 돌각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다. 날이 새자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도 낮아갔다.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전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노인이었다.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잔물결이 모래톱을 찰싹댔고 볕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가지고 와서 주로한 많은 배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줬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설마 죽었을라고. 맞다. 죽었을 리가 없다. 우리 마니 아버지 꼭 살아서 돌아올 기다. 그래, 맞다. 꼭 올 기다. 설마 죽었을라고. 이런 희망을 갖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에서 산다. 혜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다. 혜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멀리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멸치처리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도 없는 갯마을 여름밤을
아낙네들은 일수 불가에 모였다. 장에 갔다 온 아낙네의 장시세를 비롯해서 보고 들은 이야기. 이것이 아낙네들의 새로운 소식이요 즐거움이었다. 수기 엄마가 해순이 허벅지를 베고 벌렁 누웠다. 아따, 그 베개 편하다. 그 편한 베개를 이리 놔두다니. 그 베개 인자 어디 갔는고? 누구 아니라. 아이고. 아낙네들의 입에선 모두 가느다란 한숨이 진다. 수기 엄마가 해순이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면서 에이야 대야 에이야 대야 썰물에 돛달고 갈바람 맞아갔소 하고 소리를 하자 아낙네들은 모두 에이야 대야 새바람 치거든 밀물에 돌아오소 에이야 대야 하고 따라 부른다. 아낙네들은 그만 목이 메어버린다. 아, 내가 분년들이 모여서 뭐 시시닥거리노? 아이고, 웃어봐라. 칠성내는 과부 아이가? 맞다. 과부 아니면서 저러면 밉지도 않지. 야, 그런 소리 마라. 과부도 과부 나름이지. 내사 벌써 40이 넘었지만서도 이년들 괜히 소방 생각나서 막 이래 잠도 않고 나와 있나. 어이구. 그런 말 마라. 20전 과분 살아도 40 넘은 과분 못 산다던데. 시끄러운 년들아 막 내사 막 이 자네 놈들을 하도록 몰아다 갈라줄 테니까네. 모두 딱딱으로 웃는다. 이래저래 여름이 가고 잡어가 많이 잡히는 가을도 헛되이 보냈다. 모자반, 톳나물, 파래, 김. 이렇게 한 무렵이 가면 미역철이다. 혜순아, 네 여태 뭐하고 있노? 퍼뜩 가자. 야, 아유, 퍼뜩 서두르라 카이. 네가 가서 미역을 따올려 이리 된다. 다 됐습니다. 미역철에는 혜순이 네가 금보다 더 귀한 몸이다. 어이, 뭐야. 잠수할 수 있는 네가 네밖에 더 있나? 아, 예. 오늘도 잘 부탁한대. 물속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미역을 건져 올리거라. 알았지? 미역은 아무래도 길반쯤 물속이 좋다. 혜순이가 미역을 베올리면 못해선 아낙네들이 둘러앉아 오라기를 지어 돌밭에 말린다. 미역도 2, 3월까지면 거의 진다. 어느 날 밤 혜순이는 종일 미역바리를 하고 나무동치같이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쯤이나 됐을까? 분명코 짐작이 있는 어떤 압박감에 언뜻 눈을 떴다. 이미 당한 일이었다. 악소리를 지른다는 게 숨결만 가빠지고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혜순이는 제 자신에 새삼 놀랐다. 마치 꿈속에서 깨듯 바싹 정신이 들자 그만 사내의 상고머리를 가슴패기 위에 움켜쥐었다. 사내는 발로 더듬어 문을 쳤다. 그 방에 누구? 예, 어머니. 접니다. 제가 뒷간에 갑니다. 그래. 퍼뜩 갔다 와서 그만 자거라. 야. 시어머니의 잠기 가신 또렷한 소리에 혜순이는 가슴이 덜컥했다. 혜순이는 사내의 상고머리를 슬그머니 놓아주고 발자국 소리를 터덕 냈다. 그날 밤 혜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더는 잠을 못 잤다. 다음 날도 미역바리를 나갔다. 숨가쁜 물속에서도 혜순이 머리 한 구석엔 어젯밤 기억이 떠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성게를 건져다 시어머니에게 국을 끓여드렸다. 시어머니는 성게국을 달갑게 먹으면서 말했다. 성게국이 참 맛있구만. 좀 더 드릴까, 예? 그래. 좀에만 더 따고. 그리고 혜순아, 네 잘 때는 문을 꼭 닫아 걸고 자거라. 알았지?
혜순이는 고개를 못 들었다. 대답 대신 시어머니 국대접에 새로 떠온 따신 국만 떠 보탰다. 혜순이는 바위가 둘러싸서 방같이 된 방바위 옆에서 한천을 펴고 있었다. 이때 등 뒤에서 혜순이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후리막에서 이를 보고 있는 상수다. 혜순이는 아랑곳도 않았다. 상수는 슬금슬금 혜순이 곁에 다가앉는다. 혜순아, 혜순아, 내강 살자. 응? 내강 살자, 혜순아. 상수의 이글거리는 눈이 물옷만 입은 혜순이에겐 온몸에 붓이다. 혜순이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앉았다. 성구도 없는데 못한다고 고생을 하겠노? 내하고 우리 고양이가 살자. 우리 집에 논도 있고 밭도 있다. 내가 내일 데려가면 아주 좋아하실 기다. 우리 고향에 가면 별 걱정 없이 사는 부모님이 계신다. 내도 부모님 밑에서 농사 돌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 기라. 2해 전에 상처하고 나서 떠돌아다니다가 얘 옮기다. 이 멸치 후리막이 우리 이모집이니라. 은희야, 혜순아. 이거 나야. 누구 어깨 손 올려놨나? 혜순아, 이리 앉아봐라. 이거 나야. 빨리 못 넣나? 상수는 어느새 혜순이의 팔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신랑이 일어나는데 돌아가는 고깃배가 이편으로 가까워 왔다. 혜순이는 바위 그늘에 허리를 꼬부렸다. 그새 상수는 혜순이를 끌고 방바위 안으로 숨었다. 혜순이, 우리 날마다 잔치하자. 싫어. 난 싫어. 이거 나라 좀. 해가 지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럼 내 말 한 번만 들어라. 응? 무슨 말? 이거 좀 놔라. 빨리 못 넣나? 못 논다. 널 끼면 잡질 않았다. 가만 못 있나? 나라 좀. 내 말 안 들으면 소문 낼 기다. 뭔 소문? 네하고 내하고 그렇다고. 혜순이는 그만 발끈해지자 허리에 꽂은 조개칼을 뽑아들었다. 서슬에 상수는 주춤 물러났다. 오영수 원작 갯마을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